비가 내리는 화요일 아침, 최윤정 씨는 남편 박성우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검은 상복이 어깨를 짓누르는 동안 윤정의 마음은 이미 텅 비어 있었죠. 40년 함께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윤정은 조문객들의 위로를 받으며 기계처럼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든 순간 윤정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30년 전 바닷가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이야. 내 아들 지훈이. 윤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볼 뿐이었죠. 죄송합니다만 저를 아시나요? 검은 정장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그는 30 중반의 나이에 기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명함에는 서지훈, 석영그룹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죠. 재벌그룹의 젊은 CEO였습니다. 아니. 잠시 착각했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인과 어떤 관계셨나요? 선대 회장님과 친분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도 있었고요. 윤정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죽음 때문인지 아니면 눈앞에 이 낯선 사람 때문인지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침실 깊은 곳에 보관해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닿는 순간마다 먼지가 일었고 그것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것 같았죠.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5살 지훈의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박지훈, 1992년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죠. 손 떨리는 마음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서지훈 CEO 석영그룹 검색 결과는 쏟아져 나왔습니다. 완벽한 이력의 젊은 사업가,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 35의 나이에 재계를 장악한 인물. 하지만 기사들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의문이 커졌습니다. 30년 전 이전의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사람 같았죠.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어린 지훈의 사진과 오늘 만난 서지훈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일치가 있었죠. 혹시 정말 살아있는 걸까? 그날 밤 윤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30해 동안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아들의 얼굴이 이제는 현실에서 그녀를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더욱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만약 지훈이 살아있었다면 왜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았는지, 더 중요한 것은 남편 성우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없는 남편을 위해서도. 다음 날 윤정은 손에 묵직한 사진첩을 들고 석영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으로 된 고층 빌딩은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비추었죠. 망설임 끝에 윤정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마침내 서지훈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로비를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 사장님,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제와 같은 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경계하는 기색도 보였죠. 어제 장례식에서 배웠던 지훈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네, 최윤정입니다. 윤정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윤정은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을 꺼냈습니다. 5살 지훈의 미소 띤 얼굴이었죠. 이 아이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윤정은 지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콧등을 찡그리는 습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는 모습까지 그녀의 아들 지훈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30년 전 저는 바닷가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박지훈이었죠.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감정을 추스르며 말했습니다. 유감이지만 제 이름은 서지훈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저를 피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만 제가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닐 뿐이죠.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가 있어 가봐야 합니다. 윤정은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마음도 흐려졌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오랜 가족 친구였습니다. 윤정 씨, 잘 지내고 있나? 성우가 떠나고 많이 힘들지? 네, 그래도 견디고 있습니다. 윤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 생전에 지훈이에 대해 뭐라도 말한 적 있나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 씨, 무슨 일 있었소? 왜 갑자기 그 아이 이야기를? 오늘 석영그룹 서지훈 사장을 만났어요. 그가 우리 지훈이와 너무 닮았습니다. 윤정 씨, 친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일은 이제 그만두는 게 어떻겠소? 30년이나 지났잖소. 전화를 끄는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석영그룹의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죠. 서지훈은 완벽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버드 MBA, 해외 컨설팅 경력, 30대 초반의 석영그룹 경영권 승계. 그러나 이상한 점은 30년 전 이전의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학 입학 전까지의 기록은 온데간데 없었죠. 다음 날 윤정은 석영그룹 사회공헌재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공고를 보고 찾아간 것이었죠. 접수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내면서 윤정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아이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담당자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귀한 마음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 참석해 주시겠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었죠. 그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그리고 혹시라도 그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를 되찾기 위해. 토요일 오전 윤정은 석영그룹 사회공헌재단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넓은 강당에는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 젊은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었고 윤정은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선 재단과 봉사활동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갑자기 문이 열리며 서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고 윤정의 심장은 다시 요동쳤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은 여러분 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윤정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자원봉사자들이 각자 배정받은 업무로 흩어질 때 지훈이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최 여사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네, 저도요. 윤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퇴 후에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군요. 그럼 수고하세요.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윤정이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서 사장님. 사실 질문이 있습니다. 지훈이 돌아보았습니다. 네. 서 사장님은 어린 시절 기억이 있으신가요?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콧등을 찡그리며 대답했죠. 윤정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 습관은 어린 지훈이 불안할 때마다 보이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전 그런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최 여사님,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는 시도는 그만두세요. 전 그런 기억 없습니다. 어머니도요. 전 그런 거 모릅니다. 날카로운 말을 남기고 지훈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머니라는 단어를 쓸 때의 떨림을. 그날 이후로 윤정은 일주일에 2번씩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피하는 듯 했지만 가끔 행사장에서 마주칠 때면 윤정은 그를 유심히 관찰했죠. 어느 날 아픈 아이들을 위한 재단 행사에서 윤정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훈이 아이들과 함께 앉아 종이 접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접는 방식이 특별했습니다. 윤정의 아들이 유일하게 할 줄 알았던 그녀가 직접 가르쳤던 독특한 방식이었죠. 저건 내가 지훈이에게 가르쳐준 방법인데.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지훈은 박지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원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윤정은 주차장에서 우연히 지훈의 비서와 마주쳤습니다. 비서는 지훈의 커피컵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최 여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서 사장님께 드릴 것이 있는데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정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돌아선 사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훈이 마시던 커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었죠. 다음 날 윤정은 고향 친구인 이미경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미경은 어린 시절부터 윤정과 함께 자란 친구였고 지훈이 실종되었을 때부터 윤정의 슬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윤정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미경은 윤정이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꺼낸 커피컵을 보며 물었습니다. 미경아, 내 아들을 찾은 것 같아.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의 DNA와 내 것을 비교해 줄 수 있겠니? 미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를? 정말? 하지만 이건 동의 없이 하는 건 불법이야. 알아. 하지만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찾아온 내 아들이야. 제발. 미경은 오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 실종되었을 때 무너져 내리는 윤정을 옆에서 지켜봤던 그녀였기에 이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죠.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DNA 결과지를 받아든 윤정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 일치단 6글자가 그녀의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이 순간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훈아. 윤정은 결과지를 가슴에 품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그녀의 몸을 흔들었죠. 이것은 눈물이라기보다 폭풍과도 같은 감정의 홍수였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그녀를 덮쳤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방 안에 놓인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윤정은 몇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매일 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던 그 시간들, 생일마다 케이크에 촛불을 꽂으며 돌아와 줘라고 속삭였던 순간들, 바닷가를 찾아가 모래사장에 아들의 이름을 쓰던 날들. 모든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왜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윤정은 서지훈에 관한 기사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완벽한 이력의 청년 사업가. 그러나 30년 전 이전의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때부터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윤정은 꿈속에서도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체온, 익숙한 냄새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감각은 여전히 그녀의 피부에 남아 있었죠.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바다가 삼킨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의 불씨 하나를 품은 채 어쩌면 살아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적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지훈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아들 박지훈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이미 너무 길었고 이제 그녀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더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훈이에게 가야 해.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들을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지훈의 유치원 졸업장, 아이가 만든 첫 번째 종이접기, 5번째 생일에 찍은 가족사진, 그리고 그가 가장 아끼던 작은 장난감 열쇠고리. 실종 당일 그의 주머니에 있었어야 할 그 물건이었습니다. 석영그룹 본사 앞 윤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손에는 결과지가 들려 있었죠. 오늘은 모든 것을 밝힐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일과를 마치고 나오는 지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윤정의 모든 세포가 반응했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는 듯한 본능적인 연결감이었습니다. 서 사장님, 윤정은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최 여사님, 무슨 일이신가요? 당신에게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잠시 후 그들은 인적 드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의 심장은 거의 들리게 뛰었죠.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꿈꿔왔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서 사장님, 아니, 지훈아.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증거입니다. 윤정은 DNA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30년 전 바닷가에서 실종된 내 아들 박지훈입니다. 지훈은 결과지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숨을 죽이고 지훈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죠.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를 키워준 사람은 박성우였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그가 날 지켰습니다. 윤정의 세상이 순간 정지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이 당신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 성우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그녀가 아들을 찾아 헤매는 동안 남편은 그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던 그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윤정의 몸이 앞으로 숙여졌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왜 날 속였을까? 왜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숨겼을까?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박성우 씨는 제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으셨어요. 길을 잃은 저를 발견하시고는 고아원에 보내셨고 종종 저를 찾아봐 돌봐주셨죠. 윤정의 손이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난 매일 지훈이 너를 기다렸어.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윤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인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방금 알게 된 충격적인 배신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지훈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윤정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윤정은 소리내어 울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팔을 부축해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공원 벤치에 그녀를 앉혔죠. 어떻게 이런 일이. 윤정은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윤정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비밀을 간직했는지, 왜 그런 거짓말을 30년 동안 유지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품, 확인해 봐야겠어요. 윤정이 마침내 진정되어 말했습니다. 분명 무언가 단서가 있을 겁니다. 남편은 그냥 이유 없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함께 가겠습니다.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윤정은 자신 앞에 앉아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이름이 바뀌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있던 텅 빈 공간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남편을 향한 배신감과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왜 그는 그녀에게서 아들을 빼앗았을까? 왜 그토록 잔인한 거짓말을 했을까? 그 질문들의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늦은 저녁 윤정의 집 현관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들 사이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이상한 관계 속에서 윤정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늑하고 정갈한 분위기의 집이었지만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는 공간이었죠.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몇 장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집무실은 이쪽입니다. 윤정이 거실 끝 문을 가리켰습니다. 집무실 문 앞에 선 윤정은 문고리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망설였습니다. 30년간의 비밀이 이 문 뒤에 있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거세게 뛰었죠. 괜찮으세요? 지훈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생전에 남편은 이 방을 늘 잠가두었어요. 나조차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문이 열리자 성우의 집무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 벽에는 또 다른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윤정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지훈이 실종되기 한 달 전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윤정은 성우의 서랍장을 가리켰습니다. 항상 잠겨 있었어요. 지훈은 서랍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열쇠는 윤정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그의 금고에 있을 거예요. 벽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여러 봉투와 문서들,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열쇠로 서랍을 열었죠.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하나와 문서 파일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1992년부터 1994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실종된 해가 바로 1992년이었죠. 윤정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단정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2년 7월 15일. 오늘도 아내는 울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녀를 위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훈이가 사라진 지 벌써 한 달. 경찰은 수색을 포기했지만 나는 매일 그 바닷가로 간다. 어떻게든 아들을 찾아야 한다.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2년 8월 3일. 기적이라고 해야 할까? 오늘 바닷가 멀리서 한 아이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지훈이었다. 살아있었다. 하지만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손이 떨려 페이지를 넘기기 어려웠지만
윤정은 계속해서 읽어나갔습니다. 1992년 8월 4일. 지훈이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를 알아보지도 못한다. 의사는 외상 후 기억상실증이라고 했다. 기억이 돌아올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아내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그녀가 이런 지훈이를 보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기억도 없고 말도 못하는 아이를. 윤정의 눈물이 일기장 페이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훈도 그녀 옆에 서서 함께 읽고 있었죠. 그의 손이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끝이 날 듯 싸웠다. 난 미친 듯이 문을 박차고 나왔고 지훈이는 날 따라 나섰다. 그리고 파도에 휩쓸렸다. 구조대가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아내는 울기만 했다. 그런데 며칠 뒤 나는 지훈이를 찾았다. 살아 있었지만 말도 기억도 잃은 아이. 하지만 가정은 생활고에 시달렸고 그 아이를 지킬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고아원에 보냈다.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내 방식으로라도 지키고 싶었다. 윤정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0년 동안의 의문이 이 순간 모두 풀렸습니다. 남편 성우는 지훈을 찾았지만 그를 돌볼 힘이 없었고 기억 상실에 빠진 아이를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자신의 아들임을 숨긴 채 고아원에 종종 방문해 아들을 돌봤던 것이죠. 지훈은 침묵 속에서 또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그림, 초등학교 성적표와 상장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는 비밀로 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들의 모든 순간을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도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려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처음에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나중에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두려워서.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의 시간, 그 시간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그리워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야 완성되었습니다. 집무실을 나온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집 안에는 탁자 위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윤정은 아직도 일기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마치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윤정은 자신의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아직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저 소파에 앉아 있다니. 차를 들고 돌아온 윤정은 지훈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저 사진은 당신이 4살 때 찍은 거예요. 윤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갔을 때였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고 턱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를 당신에게서 분리했을까요? 왜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윤정은 침묵했습니다. 그녀도 똑같은 질문을 수백 번 자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몇 년간 찾으셨나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매일. 윤정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훈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어둠 속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잊혀졌군요. 윤정은 절대적인 부정을 담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죠. 바닷가에서 사라졌을 때 지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죽었다고 믿었고 아빠는 저를 찾고도 기억 못한다는 이유로 고아원에.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훈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말도 안 돼.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키울 자신이 없다고요? 그게 이유입니까? 점점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30년간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와 상실감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전 뭐였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죄책감 덩어리였군요. 마침내 그는 무너졌습니다. 38살 남자의 눈에서 5살 아이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폭풍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왜 나만 버려졌을까요? 지훈이 속삭였습니다. 왜 저는 이름도 기억도 가족도 잃어야 했을까요?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다가가 지훈을 꼭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지훈이 몸을 굳혔지만 점차 그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정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더 찾았어야 했어.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바닷가의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죠. 마침내 지훈이 몸을 떼어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말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윤정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다시 이야기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윤정은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올지 그녀의 삶에 남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다릴 것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듯이 필요하다면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 윤정은 소파에 앉아 손에 든 일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선택, 그의 비밀, 그리고 그가 남긴 상처.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치유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오랜만에 지훈의 어린 시절 방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장난감, 책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지훈의 인형을 품에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그녀는 다시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윤정은 일주일 동안 지훈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전화기를 바라보며 기다렸지만 그것은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기다림에 익숙해진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의 기다림은 그를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기 때문이었죠. 열흘째 되는 날, 윤정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읽으며 남편이 지훈을 찾고 키우는 과정에서 겪었을 고뇌와 죄책감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라도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왜 끝까지 말하지 않았을까? 윤정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다면 지훈이에게도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날 저녁 초인종 소리에 윤정은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전보다 선명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물론이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윤정은 지훈을 위해 차를 준비했고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아버지의 선택에 대해서. 윤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화가 나기도 했고요. 지훈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찻잔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서지훈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이름으로 공부했고 사업을 일구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는 항상 무언가 빈 공간이 있었어요. 출신을 묻는 질문을 피했고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을 강제로 억눌렀습니다. 윤정은 애틋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켜주셨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분 나름의 방식으로요. 저는 이제 그것을 이해합니다.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해하려 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항상 자기만의 방식이 있었어요. 때로는 너무 완고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죠. 이 열흘 동안 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서지훈인지 박지훈인지.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윤정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지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둘 다입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박지훈으로 태어나 서지훈으로 살아왔고 이제는 그 두 정체성을 모두 받아들이려 합니다.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뻗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직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요. 지훈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일전에 그에게 주었던 장난감 열쇠고리였습니다.
이 열쇠고리를 갖고 있으면 가끔 어떤 감각이 떠올라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는 느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게 당신의 기억일까요? 윤정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2달 후에요. 그때 당신이 와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지. 꼭 갈게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해외 출장이 있어서요. 윤정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문 앞에서 지훈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윤정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긴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돌아오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 여사님. 윤정은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여사님이라는 호칭은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를 찾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 5살 지훈이 웃으며 그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성인이 된 지훈의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두 모습이 겹쳐지며 그녀는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지훈이 초대한 석영그룹의 중요한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죠.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젊고 생기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웃을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었죠. 지난 2달 동안 윤정과 지훈은 조금씩 벽을 허물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최 여사님, 서 사장님이라 부르던 그들이 어느덧 편안한 사이가 되었죠. 윤정은 지훈에게 하나둘 반찬을 싸주기 시작했고 지훈은 주말마다 윤정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현관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말을 놓았습니다. 비록 지훈이 아직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 거리감은 이미 많이 좁혀져 있었죠. 석영그룹 본사 대강당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훈은 윤정을 맨 앞줄 중앙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무대 위에 지훈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청중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것은 석영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윤정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윤정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지훈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진짜 이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제 이름은 강지훈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30년 전의 사고, 잃어버린 기억, 그리고 최근에 저는 제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최윤정 여사님,
제 어머니입니다. 윤정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무대 위의 아들만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지우는 무대에서 내려와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울지 마, 지훈아. 윤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한 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 엄마라는 그 소리가 드디어 그녀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엄마. 지훈이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신 있게, 마치 그 단어의 감각을 되찾은 것처럼.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이 한순간으로 응축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졌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의 집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항상 가지고 다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이 엄마라고 부른 후로 그녀도 자연스럽게 말을 놓게 되었습니다. 30년의 벽이 무너진 순간이었죠. 가족은 잊지 않아.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잊히는 건 기억이 아니라 기다림 없는 마음이야. 이제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것을 넘어 멈춰버린 삶을 다시 살아가는 일. 지훈의 곁에서 윤정은 서서히 엄마로 다시 피어났고 그들의 따뜻한 눈빛은 꺼졌던 시간 속에 조용히 불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의 회복은 더 이상 어제에 머물지 않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